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귀여운 용가리 파우치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이런 옥색깔을 사용해서 메인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아주 단순한 파우치 형태지만 이렇게 용 얼굴을 표현해줘서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파우치예요. 눈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판매하고 있는 나사형 눈알을 사용해서 이렇게 귀여운 눈을 표현을 해줬고요. 귀, 뿔, 그리고 콧구멍, 수염까지 전부 다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파우치입니다. 이 스토퍼로 끈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에 세뱃돈이나 또는 자잘한 간식들 또는 작은 소품을 넣어서 선물하시기에도 정말 좋고, 또 선물이 끝난 후에도 안에 이제 가방 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작은 소품을 넣어서 보관하시기에 정말 좋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에서는 이 분홍색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패키지는 바탕실 한 볼, 그리고 아이보리 배색 실 한 볼 이렇게 구성인데, 아이보리 실이 사용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패키지 하나로 두 개를 만드실 수 있지만 요 아이보리 실 하나, 그리고 배색 실 하나, 또 실을 한 볼만 추가해 주시면 아이보리 실로 요 파우치를 4개까지 만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새해에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실은 로미오 2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실 한 볼, 그리고 배색실 한 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샘플의 배색실은 4번 아이보리 색상 사용하였고, 이번 영상에서 바탕실은 18번 이 색상으로 같이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늘은 5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 그리고 마커 한 개씩 꼭 필요하고요. 돗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뿔, 귀, 수염, 코 부분 꿰맬 때 꼭 필요하고, 특히 이 코 자수에 필요하니까요. 돗바늘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의 눈을 표현해줄 이 동그리 쌍눈 나사형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뒤에 이렇게 나사처럼 튀어나와 있고 여기 뭉툭한 느낌이라서 위험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 와셔 같이 동봉되어 있는데 끼운 상태로 가져오시면 안 됐고, 꼭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마지막에 끼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토퍼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스트링 형태 파우치이기 때문에 이 스토퍼도 하나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뿔, 귀, 수염 부분은 하나하나 이렇게 손바느질로 달아서 붙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글루건으로 여기 조각들 다 그냥 붙여주셔도 크게 상관도 없고요. 티도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쪽은 같이 돗바늘로 꼬매서 붙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반쪽은 본드로 붙여서 두 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부 다 글루건으로 붙인다고 하시더라도 이 코 부분은 자수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글루건 준비하시는 분들도 돗바늘 필수로 하나씩 꼭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코 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색실 아이보리 색상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손에 걸어주시고 매듭 잡아줍니다. 자, 꼬리실은 너무 길게 남길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남겨주도록 하고요. 매듭 잡아준 상태에서 시작 사슬 17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17개의 삿을 만들어 주셨으면요. 일단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삿을 3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기둥삿을 3개는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하는 사슬이고요. 코로 쳐주도록 할 거예요. 이 파우치 몸통은 전부 다 한길긴뜨기로 떠줄 건데요. 약간의 타원 모양이면서도 조금 옆모습이 좀 둥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양 끝부분에 늘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삿을 하나, 둘, 셋, 3개 제외하고 첫 번째 코 보시면 17번째 시작 사슬이 되겠죠. 바늘에 실 감아서 요 첫 번째 코에 넣어 주실 건데요. 하기 전에 첫 코 부분 먼저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마커 가져와 주시고 기둥삿을 3개 만들어준 코에 가장 끝에 코 오른쪽에 한 가닥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나중에 빼뜨기 하는 부분을 먼저 표시해 주니까요. 찾기 쉬우실 거예요. 다시 기둥삿을 하나, 둘, 3개 제외하고 바로 다음 코 위에서 셌을 때 4번째 코가 되겠죠? 4번째 사슬에 바늘에 실 감아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1개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한길긴뜨기 됐죠? 자, 이제 쭉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15개 더 떠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 떴으니까요. 이거 포함해서 16개 한길긴뜨기가 되겠죠? 바늘에 실 감고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뜨실 때 너무 바디를 짧게 해주시면은 한길긴뜨기 긴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파우치 전체 길이 자체도 조금 짧아지기 때문에 저는 한길긴뜨기 할 때 바늘에 실 감고 이렇게 끌어왔을 때 약간 이렇게 길게 넉넉하게 빼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셋. 바늘에 실 감고 다음 삿을 구멍에 넣어서 넷, 5, 또 옆에 사슬 구멍에 넣어서 6.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여기 처음 해줬던 한길긴뜨기 포함해서 16개 한길긴뜨기 하고 만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해줬으니까요. 7개부터 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4, 15, 그리고 16번째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삿을 한 코가 남게 됩니다. 여기 한 코가 남아요. 자, 이 한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3개 넣어서 늘려주도록 할 거예요. 바늘에 실 감은 상태로 똑같이 요 삿을 한 가닥에 바늘 넣어주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구멍에 들어가면은 한길긴뜨기 늘려뜨기가 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같은 구멍에 2개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 해준 거고요. 한 번 더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총 3개 해주면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구멍에 한길긴뜨기 3개 들어갔고요. 이 다음부터는 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16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뜨실 때요. 뒤에 배경이랑 안 겹치도록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바늘에 실 감고 다음 구멍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꼬리실 당겨보시면 이 벌어진 구멍 있죠? 이 벌어진 구멍은 저희가 3코 늘려뜨기 해줬던 구멍이고요. 이 바로 이렇게 눕혀서 보시면 이 구멍이 있고 살짝 왼쪽으로 옮겨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마다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고 여기 3코 늘려뜨기 해줬던 구멍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보시면 바늘 들어간 자리는 이렇게 살짝 늘어나게 되죠. 바로 옆에 구멍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코예요. 둘.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둘. 그리고 요 꼬리실은 떠주셔도 되고 감아서 떠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빼고 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옆에 구멍 셋. 또 옆에 넷.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총 16개 해보도록 할게요. 14, 15, 그리고 마지막 16번째 한길긴뜨기는요. 저희가 처음에 기둥사슬을 올리고 한길긴뜨기 떠줬던 요 구멍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저희가 모서리 부분에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3코 넣어서 늘려뜨기 해줬죠. 여기 처음 부분에도 기둥사슬 요 3개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쳐주기로 했어요.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이랑 한길긴뜨기 넣어서 같은 자리에 지금 2코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16번째 한길긴뜨기를 이 자리에 넣어줘서 여기도 똑같이 3코 늘려뜨기 한 것처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벌려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한길긴뜨기 처음에 넣어줬던 이 구멍에 넣어서 여기도 똑같이 3코, 3코씩 들어가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3번째 기둥사슬에 마커 꽂아줬죠? 이 부분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일단 끝입니다. 자, 이렇게 살짝 끝에가 휘는 텀 모양이 되었고요. 자, 2단 해보도록 할게요. 2단 기둥사슬 하나, 둘, 3개 올려주시고 이 3번째 기둥사슬에 마지막에 빼뜨기 할 자리 표시해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3번째 기둥사슬 여기 살짝 오른쪽에 마커 걸어놨고요. 자, 이제는 1단이랑 똑같은 규칙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첫 코 자리잖아요. 기둥사슬 하나 올렸던 자리. 여기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해준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계속 늘림을 해줄 거예요. 1단과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3개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총 2코만 해주고 1단처럼 마지막에 돌아와서 한 코 채워서 3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아주고요. 빼뜨기 해줬던 요 코 있어요. 요 코 늘어져 있는 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1개 해주시고 그 옆에 코부터 쭉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했던 한길긴뜨기 포함해서 총 18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에 실 감은 상태로 다음 코 V자 한 번에 찔러서 통과해 주시고 한길긴뜨기 2, 그 옆에 3, 4, 5. 보시면 처음에만 기둥사슬 올려주시고 빼뜨기 해줬던 자리,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로 시작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는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18개 쭉 해보도록 할게요. 17, 마지막 18코 해주시면요. 다음 코는 요 모서리 부분 한 코에 한길긴뜨기 3개 들어갔던 부분 중에 가장 가운데 코가 다음 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떠주시면 맞는 겁니다. 요 전단의 가장 가운데 코에는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준 다음 실 감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 2, 마지막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 해주시면 한 코에 한길긴뜨기 3개 넣어서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 떠준 거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총 18개 다시 떠주시면 됩니다. 전 단에서는
반대쪽 사슬에 떠주느라 초보자분들은 조금 까다로우셨을지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V자 코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통과해서 또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한 코에 하나씩 18개 떠주도록 할게요. 셋, 15, 16, 17. 자, 17코까지 해주셨으면요. 마지막 한 코는 저희가 처음에 기둥사슬 올려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떠줬던 요 코 보이시죠? 1단으로 따지자면 1단에 빼뜨기 해줬던 코입니다. 여기에 바늘 넣어서 마지막 18번째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이 반대 부분처럼 여기 첫 코 부분에도 한길긴뜨기가 같은 자리에 3개가 들어가고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바닥 부분, 늘림 부분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접었을 때 이렇게 둥근 느낌의 끝부분이 약간 둥그스름해졌죠?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자, 3단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3단부터 13단까지는 코에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해주시면 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제 4단부터는 바탕색으로 떠주는 거기 때문에 3단까지만 저랑 같이 해보고 4단에서 실 교체하는 거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기둥사슬 3개 올려주시고 마커로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할 부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한 코에 하나씩 쭉 한길긴뜨기 떠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둥사슬 3개 같은 경우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체하는 사슬이기 때문에 첫 코는 요 같은 자리에 넣는 게 아니라 다음 코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머리코가 아니라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바로 다음 코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 코로 쳤으니까요. 이번 단 코수가 총 40코인데 요거를 제외하고 39개 한길긴뜨기만 떠주시면 되겠죠?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부터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빼뜨기 해줬던 요 자리 있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다음 코 있죠? 요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 둘, 그 옆에 코 셋, 넷, 다섯, 여섯 쭉 떠주시고요. 39개 한길긴뜨기 떠준 다음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39번째 한길긴뜨기까지 해주시면 한 코에 하나씩 모든 코 다 떠줬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희가 4단부터는 이제 요 바탕실로 떠주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 교체하면서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실 가져와 주시고요. 자, 빼뜨기 이렇게 바늘만 꽂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바탕실로 끌어와서 통과시켜주면 실이 교체가 되면서 빼뜨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이 이렇게 실이 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이제 이 배색 실은 잘라주시고요. 이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이 두 가닥을 잡아서 한번 매듭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묶어준 상태에서 실은 이렇게 교체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13단까지 방금 했던 3단의 방식대로 쭉 한 코에 하나씩 모든 코 한길긴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기둥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를 대체해주기 때문에 기둥사슬 3개 올려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39개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기둥사슬 3개,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주고 옆에 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코 둘,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 색상 교체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빼뜨기도 여러분 원래 하시던 빼뜨기 방식대로 쭉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한 코에 하나씩 모든 코 전부 다 떠주고 13단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13단 마지막 코까지 떠줬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세 번째 기둥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몸통 부분 평단은 끝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14단 중에 1단부터 3단까지는 요 배색 아이보리 색상으로 떠줬고요. 4단부터 13단까지는 요 바탕색으로 떠줬는데요. 마지막 14단은 이제 테두리를 떠주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전체 코수가 지금 총 40코인데 요 40코를 10개의 세트로 나누면 4코가 되겠죠? 4코마다 1개의 세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개의 세트는 빼뜨기 4개, 사슬 3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다시 빼뜨기 1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세트 보시면 기둥사슬 1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가 되겠죠? 요거는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하는 사슬이니까요. 근데 저희가 방금 마지막 코를 끝내고 요 첫 번째 코, 기둥사슬 코에다가 빼뜨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는 빼뜨기 4개인데 하나를 미리 했다고 치고 3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코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기둥사슬로 도착하는 지점 표시만 해주시고 빼뜨기 하나 했다 친 다음 두 번째 다음 코부터 빼뜨기 둘, 그 다음 코 빼뜨기 셋, 그 다음 코 빼뜨기 넷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둥사슬이 아니라 그냥 사슬이죠. 그냥 사슬 3개. 3개의 사슬 세워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한 세트 해봤고요. 똑같은 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온전하게 빼뜨기 4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다음 코부터 빼뜨기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그리고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빼뜨기. 자, 이 세트 지금 총 2번 해봤는데요. 나머지 8번 세트 각자 반복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4개 해준 다음 사슬 3개 올려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각자 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마지막 세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4코 남았어요. 마지막 세트 해주도록 할게요. 빼뜨기 4개, 그리고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다시 빼뜨기. 자, 이렇게 끝이 났고 실은 약간 길게 남겨주시고요. 쭉 뽑아서 붓바늘로 실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코 모양 살려가면서 안에서 꼬리실 숨겨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남은
있는 꼬리실은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었고요. 자, 이제 요 파우치가 완성이 됐으니까 얼굴을 꾸며줘야 되겠죠?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제 떠줄 건데요. 먼저 이렇게 사슬 조임끈부터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상, 요 바탕 색상 같은 실 가져와 주시면 되고, 여기에 끝은 약간 여유 있게 남겨두신 상태로 매듭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쭉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는 얼만큼 해주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뒀을 때 사슬끈이 쭉 이렇게 통과돼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둘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떠주시는 것이 좋겠죠. 쭉 떠보시고, 저는 한 25cm 정도 적당한 것 같아서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떴을 때 대보시면요. 이렇게 통과되고 약간 여기가 여유가 있어야 스토퍼도 들어가고 끝부분 매듭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25에서 30cm 정도 떠주시면 되고, 다 떠졌다 싶으면 실 약간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 이 끝부분은 어차피 잘라줄 건데요. 돗바늘에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 당겨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슬 조임끈 만들어줬고요. 이제 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귀는 요 바탕실 똑같은 색상 이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의 경우는요. 저희 매직링으로 시작할 건데 실 약간 여유 있게 남겨주셔야 되겠죠? 자, 본드로 붙이셔도 되지만 돗바늘로 꾸며주실 분들은 여기 꼬리실 약간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 가운데 비틀어서 링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로 가운데 바늘 넣어주시고 실 끌고 와줍니다. 자, 그리고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이제 모든 코는 이 링 안으로 떠주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 2개 떠줍니다. 하나, 둘 떠주시고, 이제 긴뜨기 1개 떠주실 건데요. 이렇게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넣고 빼서 3가닥 바늘에 걸려있는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긴뜨기죠. 그리고 한길 긴뜨기 1개. 자, 이렇게가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렇게 높이의 차이가 조금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한길 긴뜨기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한 번 더 떠주시면 됩니다. 긴뜨기 1개, 그리고 짧은뜨기 2개. 이렇게 떠주셨으면요. 여기 잡아주시고 처음에 시작했던 꼬리실 당기면 이렇게 링이 모아지면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완전 매직링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살짝 벌려주시면 약간 뾰족한 귀 모양이 되고, 여기 있는 실은 살짝 여유 있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펴봤을 때 살짝 뾰족한 귀 모양이 됐죠. 올려놨을 때 약간의 삼각형 보이실 거예요. 자, 귀는 2개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1개 더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이제 뿔 만드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뿔은 요 아이보리 색상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실 약간 남겨주시고요. 매듭 잡아주신 다음에 시작 사슬 5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어 주시고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줍니다. 자, 기둥사슬은 코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첫 코는 기둥사슬 바로 직전 5번째 시작 사슬이 되겠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자,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3개 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전부 다 통과하는 게 빼뜨기죠. 하나, 그 다음 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코, 바로 옆에 있는 코가 다음 코예요. 둘, 그리고 셋 해주시고, 자, 위에 상단 자막 보시면 사슬 3개라고 돼 있는데요. 사슬 3개는 사슬 2개에다가 기둥사슬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요 3번째 사슬은 뜨는 코가 아니라 건너가는 코고, 바로 직전 2번째 사슬이 코가 되겠죠? 여기 바늘 넣어서 빼뜨기 4개 해주시면 되는데, 4개는 요 사슬에 하나, 둘, 그리고 시작 사슬 남은 2코에 하나, 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째 사슬에 빼뜨기 하나, 가장 처음에 해줬던 3번째 사슬 중에 첫 번째 사슬에 하나 해주시면 요 시작 사슬 꼬리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하나, 2개 사슬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빼뜨기 하나씩, 하나, 마지막 가장 처음에 만들어줬던 첫 번째 시작 사슬에 또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실 살짝 길게 뽑아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흰색이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뿔 모양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요 끝에가 모양이 조금 애매하죠? 이 부분은 매듭 한번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 한번 지어주시면 살짝 알파벳 Y 같은 뿔이 만들어져요. 자, 뿔도 마찬가지로 2개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1개 더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수염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염은 바탕실로 뜨게 됩니다. 자, 수염의 경우에는 이 하얀 부분, 아이보리 바탕에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니까요. 요 바탕실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미오실을 끝부분을 이렇게 펼쳐보시면요. 5가닥의 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5가닥 오합이라고 해요. 5가닥의 실이 합해져 있다 해서 오합이라고 하는데, 자, 요 실 중에 2가닥만 잡고 떠줄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뜨기가 힘드니까요. 이 실을 약간 여유 있게 30cm 정도 이상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5가닥 중에 이 2가닥, 3가닥 이렇게 잡고 분리해서 이렇게 술술술술 살살 풀어주시면 얘네가 풀리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꼬이지 않게 살살살살 잡고 풀어주시면 이렇게 3가닥 실 있고 2가닥만 남은 실이 있을 거예요. 자, 요 3가닥 있는 실은요. 저희 용의 콧구멍도 이제 술을 놓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용해 주도록 할 거고, 요거는 잠깐 킵해 두시고, 자, 5합 중 요 2합 2가닥의 실로 수염을 떠주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본드로 붙이실 분들은 여기 많이 남기실 필요는 없는데 돗바늘로 고정해 주실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잘라주고 시작을 해주셔야 되겠죠? 매듭 잡아주시고, 바늘 같은 경우 이 실에 비해 바늘이 굵어서요. 조금 쫀쫀하게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사슬 10개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이렇게 살짝 당겨가면서 셋, 넷, 5, 6, 7, 8, 9, 10. 자, 여기 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물결로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붙여주면 되는데 너무 길면 이상하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살짝 여유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좀 당겨서 끝부분 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수염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요.
매듭 잡아준 다음 사슬 10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실 길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 하나씩 다 만드는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수염은 2개를 같이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조임끈을 제외하고 귀, 뿔, 수염 모두 다 2개씩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얼굴 배치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배치할 때 눈이 가장 이제 중심에 있어야지 다른 걸 배치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눈알 먼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뒤에 나사로 되어 있죠? 자, 적절한 위치에 꽂아주시면 되는데 요 아이보리랑 바탕실 사이에 한길긴뜨기 4번째 탄 있어요. 4번째 탄 센터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봤을 때 센터가 잘 맞다 하시면 안쪽에서 살짝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요 와셔 이렇게 엎어져 있는 위에가 둥근 모양으로 똑소리 나게 끼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한번 꽂으면은 빼기가 힘드니까요. 신중하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서 먼저 센터를 맞춰줬고요. 이제 위에서부터 같이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쪽은 글루건으로 붙여보고 한쪽은 돗바늘로 꿰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조각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뜨는 방법 자체는 쉬워도 꿰매는데 좀 오랜 시간을 소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붙이는 방법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귀랑 뿔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뿔 2개, 귀 2개, 그리고 수염도 2개 준비가 됐으면요. 먼저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뿔 먼저 붙여주는 게 좋은데 뿔의 위치는 1, 2, 3, 4, 5, 6단 6단 끝나고 7단 시작하는 부분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리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뾰족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매직링 꼬리실 밑에 가도록 놔주시면 되고 귀 옆에 살짝 약간 기울여서 붙여주면 조금 더 귀엽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수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얇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좀 만져서 물결 모양으로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조금 쪼물쪼물 해주면 모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이 상태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한쪽은 글루건으로 붙여주고 한쪽은 꼬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배치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이 간격은 요 눈알을 기준으로 눈알 바깥에 끝나는 부분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여기 위로 올리면은 스트링을 조였을 때 요 뿔이 안쪽으로 좀 휠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 유의하시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쪽은 여기는 글루건으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편물 들어서 요 안쪽에다가 본드 살짝만 발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면 됩니다. 뜨개 편물에 되도록 이런 본드 붙이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간단한 소품류들은 붙이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조각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 이 모양에 맞게 이 귀 부분도 이렇게 살짝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말고
살짝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뽕도 칠해왔고 약간 비틀어서 꾹꾹 눌러서 글루건이 굳기 전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꼬리실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꼬리실들은 돗바늘로 숨겨주시거나 이게 너무 귀찮다 하시면 이렇게 코바늘 가져오시고요. 바늘로 찔러서 이 안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꼬리실 빼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꼬리실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귀에 있던 실도 안쪽으로 빼주고 해주시면 깔끔하게 겉에서 봤을 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 꼬리실과 꼬리실 간격이 너무 멀지 않도록 해주셔야 매듭도 깔끔하게 묶을 수 있거든요. 여기 저는 한 코 사이로 두고 이렇게 두 가닥 나와 있어요. 이거를 묶어서 잘라줍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여기 있는 꼬리실도 묶고 묶어서 잘라주시면 겉에서 봤을 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반대쪽 뿔 먼저 돗바늘로 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위치가 돗바늘로 꿰매다 보면은 움직일 수가 있어서요. 이쪽은 스친핀이나 손으로 이렇게 꼭 고정을 해주신 상태로 꼬매주도록 할게요. 이 끝에 꼬리실에 돗바늘 끼워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손으로 이렇게 꼭 눌러준 상태에서 끝에 나온 이 꼬리실로 꼬매주도록 할 거예요. 안쪽에서 살짝 한 땀 떠주시고 실이 꼬이지 않게, 그리고 겉에서 한 땀, 이 바탕색 편물이랑 흰색 뿔을 연결해준다는 느낌으로 한 땀씩 살짝씩 떠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뒤에 이 뒷면까지 바늘이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뒷면까지 꼬매버리면 이 파우치가 붙어버리겠죠? 이 점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테두리 부분 왔다 갔다 바늘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이렇게 고정이 됐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꼬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까지 꼬매줬습니다. 봤을 때 여기는 돗바늘로 꼬맨 쪽, 여기는 그냥 본드로 붙인 쪽인데요. 별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어요. 돗바늘로 꼬매는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본드로 붙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고정이 끝났으면 이 꼬리실도 안쪽으로 돗바늘 이용해서 이렇게 실이 갈라졌으니까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또 안쪽에서 뒤집어서 매듭 지어
마무리. 이렇게 또 깔끔하게 달아줬어요. 자, 이제 또 귀 부분 달아주면 되겠죠? 귀도 마찬가지로 한쪽 더 가져와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귀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도록 달아줬어요. 왼쪽 귀도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도록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 상태로 돗바늘에 또 끼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에 끼워 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배경색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떠주시고,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와서 귀 부분 이렇게 찔러서 위치 한번 볼게요. 왼쪽 오른쪽 균형이 맞아지도록 달아줬죠? 이 상태로 쭉 한 바퀴 둘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하실 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뒤에 있는 코들은 전부 다 잡아도 괜찮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이렇게 푹푹푹 찌르면은 위에서 움직인 이 바늘이, 실이 움직인 부분이 티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만 살짝, 이런 식으로 겉에만 살짝 뜨면서 꼬매주시면 좋아요.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기보다는 뒤에 땀을 이렇게 살짝 떠서 연결하는 느낌으로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바퀴 둘러서 고정이 끝났으면 돗바늘 또는 코바늘을 이용해 안쪽으로 꼬리실을 보내서 빼주시고, 한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서 안쪽에서 묶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뿔이랑 귀 부분이 잘 고정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수염 부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수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사슬코가 있잖아요. 사슬코랑 꼬리 실들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양을 살짝 내만져 주셔야 돼요. 약간 물결이 지도록 손으로 미리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다른 쪽도 한쪽, 이런 식으로 먼저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살짝 위에가 있는 게 귀엽죠?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해주시고 이 모양대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쪽은 본드로 붙여볼 거고 이쪽은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하셨을 때 수염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본드로 붙이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뒷면이 좀 얇은데 여기에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본드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붙여주시고 손으로 잘 만져서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붙여줬고요. 끝부분이 잘 고정이 안 됐으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쪽 고정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돗바늘 또는 코바늘 이용해서 안쪽으로 꼬리실을 보내줍니다.
반대쪽 꼬리실도 마찬가지로 슉 빼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모양의 수염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한쪽은 붓바늘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고 왼쪽 오른쪽 대칭이 맞도록 배치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주시고 처음에 와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바늘 넣어주신 다음 이 상태에서 겉으로 바로 나와줍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물결무늬 따라서 이렇게 쭉 고정하면 되겠죠? 다시 안쪽에 바탕새에 실이 아이보리색, 배색 실을 관통하도록 해주시고 또 밑으로 들어가서 떠온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수염이 얇다 보니까 바느질을 너무 세게 해주시면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최대한 이렇게 지켜가면서 살살살살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살짝 해줬는데 나머지 이렇게 물결지는 모양대로 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또 끝났으면 이 꼬리실들도 안쪽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쪽으로 빼주고 뒤집어서 안쪽에 있는 꼬리실들 다 묶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로 이제 꿰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매듭을 너무 세게 묶어버리면 모양이 좀 돗바늘로 꼬맸던 자리들이 찌그러질 수 있어서 너무 세게 묶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안쪽에 있는 이 꼬리실들도 정리해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염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콧구멍 수만 놓아주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요 샘플은 눈 바로 밑에 이렇게 살짝 모아지도록 콧구멍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똑같이 왼쪽, 오른쪽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염에 자수를 놓아줄 실은 저희 콧구멍 실은 수염 뜬 나머지 실. 수염은 로미오 5가닥 중에 2가닥만 잡아서 얇은 수염을 표현을 해줬잖아요. 이 남은 3가닥 실로 해주시면 되고 요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3실 잘라서 한두 가닥 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5가닥을 다 사용하게 되면 조금 두꺼운 감이 있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격이 좀 벌어져 있었는데 콧구멍은 붙여서 1번, 2번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 위치를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파우치 안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시작 위치로 바늘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이 구멍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실이 풀릴 수가 있어서 이 코 중간에 살짝 꿰뚫어서 해주시면 돼요. 위치를 잡아줬고 이 상태에서 실을 빼주시면 되는데 다 빼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를 남겨주시고 안쪽에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남겨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콧구멍이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고 다음 위치에 또 바늘 넣어서 다시 바늘이 들어간 자리로 통과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살살살살 모양만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이렇게 당겨서 모양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 다음 위치로 들어가 주면 돼요. 다음에 수염이 시작하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옮겨주고 모양은 손으로 조금 만져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고서 모양이 대칭이 되도록 한자 팔자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런 모양이니까요. 조금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잘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고, 정리가 끝난 실은 다 끝났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실을 보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콧구멍이 완성이 됐어요. 분홍색 콧구멍도 귀엽네요. 이렇게 코까지 만들어줬고 뒤집어서 안쪽에서 남은 실 매듭으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작실 약간 여유 있게 남겨두고 시작을 했죠? 남은 실로 묶어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펴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배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요 눈 먼저 달아주고 눈 위치는 3단과 4단 요 경계 부분에 달아주기로 했어요. 요 경계에 달아주고 뿔은 6단 끝나고 7단 시작하는 요 선에 달아주고 귀는 바로 옆에 붙여주면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붙여줬습니다. 요 수염도 약간 위에서 이렇게 물결 무늬로 달아주고 코도 눈 바로 밑에 이렇게 달아줬어요. 자, 이제 요 끝만 이어주면 됩니다. 요 끈이랑 그리고 스토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끈은 한쪽을 바늘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제 끈 지나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끈 지나가는 위치는 제가 미리 이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는 스트링 말고 뭐 여기서 조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11단, 12단, 13단이 있어요. 11, 12, 13 그리고 테두리가 14단이죠. 11단과 12단 사이 여기 사슬 보이시죠? 기둥사슬 3개, 두 번째 코, 기둥사슬이 첫 코니까요. 사슬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바늘 넣고 하나, 네 번째 코죠. 다섯, 여섯 번째 코 건너뛰고 일곱 번째 코에서 나오고 이 바늘 사이의 간격이 두 코 간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늘 나오고 또 하나,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넣고 또 하나, 바늘 들어간 코 제외하고 가운데 코만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건너뛰고 셋, 또 하나, 둘 건너뛰고 셋.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였을 때 저는 조여진 모양까지 생각하느라 이렇게 한 거지만 이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조여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조여졌을 때 모양이 좀 정돈된 게 예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랑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늘이 들어가고 들어간 코 제외하고 하나,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서 빼고 이렇게 실과 바늘이 나온 요 코 제외하고 하나, 둘 건너뛰고 셋, 또 하나, 둘 가운데 하나, 둘 건너뛰고 셋 빼주고
하나, 둘, 건너뛰고 셋. 하나, 둘, 건너뛰고 셋. 하나, 둘, 건너뛰고 셋. 하나, 둘, 건너뛰고 셋. 또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서 찔러주고, 자, 처음에 기둥사슬 보이죠? 기둥사슬이랑 그 다음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넣으면 요 한 코를 간격으로 두고 한 코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을 때 다 빼줬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 안쪽에 스토퍼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돗바늘로 해도 상관없고 코바늘로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스토퍼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누르면은 막혀있던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돼요. 안쪽에서 이렇게 한 가닥 넣어주시고 또 여기 있는 꼬리실 눌러서 한 가닥 넣어주시면 이렇게 1차적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쭈루루루 당겨주시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저는 요 샘플의 경우에는 끝부분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스토퍼가 탈출을 하지 않고 끝까지 걸리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한번 매듭을 묶어줄게요. 양쪽을 잡아서 묶어서 살살살살 끝에 매듭을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부분이 남죠. 이 끝부분은 이 상태로 그냥 잘라주셔도 크게 풀리진 않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똑똑 잘라주시거나 돗바늘로 이렇게 묶기 전에 안쪽으로 통과해서 없애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풀리는 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끝에 접착제 한 번씩 발라주시면 굳으면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해줬어요. 스토퍼가 끝까지 가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잘 고정을 해줬고 이렇게 조여주면 귀여운 용가리 복주머니 완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귀여운 용가리 파우치 같이 떠봤는데요. 한 패키지로 2개 만드실 수 있고 바탕실의 경우 한 벌 추가하면 4개까지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서 안에 세뱃돈이나 간식 또는 작은 소품을 넣어서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그런 파우치였습니다. 뜨는 방법 자체도 어렵지 않고 조각 같은 경우에도 연결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많이 만들어서 선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